대구 달서구의 한 대학가 원룸촌.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에 붙여진 공고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깨끗이 세척 후 버리라는 이 공고 밑에는 재질이 다른 온갖 쓰레기가 한데 섞여 길바닥에 펼쳐져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다녀가기 전 새벽. 대학가 골목의 분리배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흔한 페트병조차도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배출되고 있는데 원칙대로라면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모두 비운 뒤 이렇게 투명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직접 제거해야 합니다. 그 후에 뚜껑을 열어 페트병 안에 공기를 빼준 뒤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됩니다. 4개의 라벨을 모두 제거하는데 1분도 안 걸리는 행동이지만 라벨이 제거되지 않는 페트병뿐만 아니라 병 안에 액체가 여전히 남아있는 페트병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종량제 봉투 안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속에 들어있는 이 유리병. 과연 이 쓰레기의 주인은 재활용되는 걸 몰랐을까요? 심지어는 먹다 버린 치킨을 그대로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묻은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빌라 차원에서 공지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배달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음식물과 일회용기를 섞어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고 오전에 재활용품 수거차가 도착합니다. 가구마다 배출한 재활용품을 지자체에서 위탁한 민간업체에서 수거합니다. 달서구는 2개소의 민간업체에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선별을 대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를 성서권과 월배권으로 나눴을 때 성서권은 대한실업, 월배권은 녹색자원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권인 대한실업에서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미화원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걸 깨끗하게 안 해놓는 거. 섞어서 내놓는 거. 제대로 분류만 해주면 우리는 음식물이 있으면 분리가 아예 안 되니까. 그리고 병이랑 재활용 되는 것도 여러 개 섞어 놓으면 안 되거든. 여기서 분류 잘 안 해놓잖아요. 캔이랑 플라스틱이랑 다 섞어 놓으면 안 되죠? 네, 다 따로 해야 돼. 역시나 플라스틱, 비닐을 합쳐서 버리는 등 품목별로 분리배출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 배달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그대로 섞어 배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달서구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 20만 원을, 음식물 등 혼합 배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분리수거함이 없는 일반 주택과 상가 지역은 여전히 잘못된 분리배출로 소각,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재활용품들은 해당 수거업체의 선별장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달성군의 한 재활용품 선별장. 이곳은 달성군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을 선별하는 곳입니다. 수거차가 내려놓은 봉투를 선별장 직원들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모두 풀어놓습니다. 이곳 선별장에서만 하루 50톤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의 양은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더 많다는 것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수거해오는 사람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저 안에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막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것은 어디가 깨끗한 거 같고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 환경부 지침에는 다 씻어서 버리고 냄새 나지 않도록 버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갖고 와야 재활용품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그렇게 안 하니까 찌꺼기도 있고 막 이렇게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쓰레기. 전부 다 쓰레기 갖다 버리면서 재활용품이에요. 왜 이거 재활용품을 안 가져가세요?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환경부 지침대로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읽어보고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홍보도 환경부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환경부 추산 전국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59.5%로 2020년 기준 대구는 47.26%의 재활용률을 보입니다.
이는 전국 5위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장과 재활용 공정을 거쳐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인 실질 재활용률의 차이가 47%를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그게 재활용 업체까지 넘어가서 실제로 재활용된 율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기준으로 잡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재활용 업체까지 넘어간 걸 가지고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이 거의 뭐 18%, 뭐 15% 정도, 아니면 뭐 많이 잡아도 30% 정도 있고요. 선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은 크게 페트, PE, PP, PS로 나뉘는데 이 중 복합 재질로 만든 플라스틱은 모두 폐기 처리됩니다. 이게 이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표시에 보면은 오더라고 다른 재질이라고 써 있는 것은 안 돼. 이거 자체가 투명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게 라벨도 안 벗겨져 있고 이런 것들. 이거 투명으로 해는 쓰레기잖아. 이런 거 자체가. 내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페트와 다른 거와 PE나 PE, PS 같은 재질을 섞어갖고 이걸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새로운 제품 만들었다고 특허 받았다고 좋게 해갖고 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재활용 처리할 때는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상공부에서 되도록 같은 재질로 같은 재질끼리 모아서 녹이면 재활용 가능한 재생원료가 되지만 재질이 섞이면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져 대부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즉석밥 용기 같은 아덜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이며 이는 선별되지 않고 폐기 처분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전혀 선별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를 그냥 지나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투명한 그냥 플라스틱 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재질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버리는 일회용 페트 보통 그 아이스컵이라고 하죠. 아이스 테이크아웃 잔들은 컵들은 거의 다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다 소각으로 보통은 가는데 그런 재질도 기업들이 통일시킬 필요가 있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페트, PP, PS 재질 3가지를 사용합니다. 이 3가지 재질들을 찾아 분리해야 하지만 모두 투명컵이라 빠르게 지나가는 이곳에서는 어떤 재질인지 밑면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선별 과정에서 폐기되기 일쑤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자 2022년 12월부터 환경부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에 이미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했고 작년 정부부터 그리고 올해 정부에도 국정 중요 과제로 사실은 채택했던 과제입니다. 그만큼 일회용 사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부도 사실 인식했던 문제이고, 그런데 그게 시행되기 한 달 전에 올해 6월에 유예가 됐죠.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2년이 지난 기간 동안 사실은 그 제도가 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걸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결국은 유예함으로 인해서 그걸 준비했던 대상이던 업주들이랑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시행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와 같은 시민들한테 많은 혼란을 야기를 시켜서 여러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환경부 장관이 그때 12월에는 6개월 유예하고 나서 12월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 12월 2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12월 2일부터 세종시랑 제주만
일단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일단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담당 그 관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그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꼼꼼한 정책 실행을 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등 전국 3만 8천여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에 해당됩니다. 잇따라 대구시도 자원재활용 2030 로드맵을 구축하여 거점 수거시설을 2030년까지 200개소 확대 운영하고 재활용률 90%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그린 대구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내 투명 페트병과 폐비닐, 그 외 재활용품 등의 분리배출 가이드를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캠페인 취지는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안녕 캠페인이란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제 의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구 내에서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우리 대구의 기후위기는 무엇이다 라고 회의한 결과 저희 분리배출이 제일 문제다라고 회의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중에 결과 하나를 토대로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캠페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2030 로드맵의 최종 목표인 재활용률 9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원순환을 위한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 귀찮다는 핑계로 무단 배출한 쓰레기. 이 쓰레기들이 모여 기후위기의 주범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조금만 더 실천하면 탄소 제로를 만들고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기업과 정부의 환경 움직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